안녕하세요. 룡 기사입니다. 그래도 얼굴은 가려도 조명이라도 조금 밝게. 예. 그래도 스포츠 글라스는 꼈습니다. 오늘은 잘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 주제는 대리기사 차 안에서 동창회를 하다로 하겠습니다. 부제라고 하면 대리기사가 아는 사람을 일을 하다가 만났을 때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대리기사 일을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기사님들의 일부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정도의 차이겠죠. 일을 하다가 아는 사람을 너무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일을 그만뒀겠죠. 그래가지고 대리기사 일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좀 있다는 글을 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내 구간을 뛰면은 이거는 피하려고 해도 예, 안 만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 일을 하고 나서 2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냥 버벅거릴 때였죠. 버벅거리고 그때는 이제 시작할 때니까 지금은 물론 시외 구간 위주로 뛰고 그리고 나서 시내 구간을 뛴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제 연고지 그러니까 전북 익산에서 우선 시내 구간을 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한 2주 넘어서까지는 예, 그것이 지금에도 옳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도 내 연고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는 차원이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작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익산에 이제 보통 보면 신시가지라고 합니다. 대도시권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무슨 신시가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익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수도시라 해도 여기가 이전에 뭐 논이나 밭이었는데 아파트가 올라가고 먹자골목이 생기고 하면은 이것은 신시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여기가 바로 익산시 모현동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로 먹자골목 보면은 바로 앞에 옆에 익산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있고 바로 또 옆에 익산 우체국 그러니까 자그마한 우체국 말고요. 단위 우체국 말고 익산시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익산시를 작은 우체국의 본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앙 우체국이라고 해야죠. 바로 목작골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배차콜이 뜨는 경우 보면은 좀 많아요. 의외로 먹자골목 이제 그러니까 먹자골목에서 업소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냥 경찰서 아니 그냥 우체국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바로 거기에서 먹자골목들은 몇 미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께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서 이제 어디 경찰서 부근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체국 이제 어느 쪽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손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반경에서 몇 미터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경찰서 익산 경찰서는 민원실이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차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바로 옆에 이제 경비라고 하죠. 경비가 아니죠. 거기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하나 있고 앉아서 그분들한테는 신분증과 이제 왜 경찰서 안에 들어가는 목적 같은 것까지 말씀드려야죠. 근데 그 민원실이 바로 그냥 입구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 바로 또 옆에 주차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번화가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 1, 주차장, 2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는 이미 차요. 이미 차 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고 또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근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중앙 우체국이기 때문에 안에 상당한 주차 공간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보면은 드신곳은 저쪽인데 차가 또 이쪽 공공기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배차가 이렇게 우체국 경찰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떴다 해도 경찰서 민원실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우체국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그게 중앙이기 때문에 모든 대리기사가 다른 업소 위치는 정확히 몰라도 경찰서 우체국은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냥 딱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손님분들께서 콜센터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버벅거리죠. 버벅거리고 시내 구간만 뛴다고 해도 좀 버벅거리니까 손님을 대할 때도 이제 어떻게 이제 첫 마디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아직 지금의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좀 서툴렀죠. 그러니까 경찰서가 딱 떴는데 네, 손님이 이제 바로 앞이죠. 바로 앞이니까 손님께 딱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 손님 이제 번호는 다 모든 게 가상번호로 나와요. 손님 전화번호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가상번호로 이제 나와서 여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여보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서로 뜨니까,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손님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이 보통 이제 자기 혼자 있었다면은 그 경찰서 이제 이쪽에 옆에 오른쪽에 뭐 교촌치킨은 바로 앞에 있다고 하고, 뭐 반야도서밥도 바로 경찰서 앞에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반야도서밥 앞에 갓길에 이렇게 주차하고 있다, 비상등을 켜고 있다, 그렇게 말할 상황인데 손님이 이제 뒤에 동료분을 뒤에 두 분을 태우고 있었어요. 여자분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뒤에 이제 술도 드셨겠다 지인분들이니까 나름대로 조금 농담을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 계세요라고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딴에 좀 웃어보려고 내가 왜 경찰서에 있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옆에 동료분들이 뒤에 동료분들이 이렇게 이제 웃지 않겠습니까? 경찰서 안에 있진 않죠, 손님이. 그죠? 죄를 지었다 해도 혹시 거기 가고 뭐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컨택하고 나서 손님 차가 바로 보였어요. 몇 미터 안에 보이고, 똑똑똑 당연히 두드려야죠. 음. 그리고 나서도 내가 확신을 하고 똑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었을 때, 손님이 창문을 안 열면 제가 문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심히 열었을 때에도 그 손님은 코를 안 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차들이 많고, 또 바로 보면 옆에도 비상등을 켜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답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데, 요즘 썬튼이 너무 밝으니까, 너무 어두니까 안에는 아예 안 보여요, 밖에서는. 근데 만약에 남녀가 있다면은 똑똑똑 두드렸는데 창문을 안 내린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라도 이제 문을 조심히 열어야죠. 그죠? 조심히 열었는데 남녀가 있으면은 무슨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 요즘 보면은 시대가 좀 많이 변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길거리에서도 그냥 남의식 않고 일어나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보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남녀분들의 그런 애정 표현이 과도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똑똑똑 하고 이제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면은 차 소유주분은 보통 이제 조수석에 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인 동료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경유죠. 이분들을 이제 중간에 어디다 모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차 소유주분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이제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경우죠. 그랬는데 제가 문을 딱 열었는데 저는 멍청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똑똑하고 멍청한 차원을 떠나서 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 얼굴을 엄청나게 잘 기억해요. 예, 예. 막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쳐가는 사람을 제가 막 얼굴을 보려고 하진 않죠.
그 사람하고 조금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제 갈 길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굴을 잠깐 스치듯. 근데 그런 경우도 저는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해요. 희한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기억을 못하면은 그때 기억이 안 나면은 막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안 좋은 습관인데 어떨 때는 막 심지어는 잠을 자려고 면서 기억이 안 나면 그때까지도 막 기억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 삶에 있어서 기억을 해내도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해갖고 기억을 해내요. 그, 그리고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잠깐 정말 스치듯 봤어도 어느 순간 딱 보면은, 그때 저 사람 저기서 봤는데, 이 남들의, 보통 남들이 기억하지 못할 거를 저는 희한하게 그 얼굴 기억을 잘해요. 근데 이게 경험을 통해서 한 건데, 그, 그분들을 기억해내면, 냄으로 인해서 보면서 제가 그때, 얻는 효과는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예. 차라리 기억하지 말아야지. 아는 게 좋았는데 그냥 뭘려고 그걸 기억하려고 애썼을까. 그러니까 저희 막 그런 거 기억력의 능력에 대한 거니까 딱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뭐 공부에 대한 기억력 그런 거 멍청해요. 근데 사람에 대한 기억력은 그렇게 좋아요. 특출나요. 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기억력도 아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차 소유주,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주제가 차 안에서 동창회를 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 소유주, 그러니까 그 남자였죠. 그 뒤에 탄 여자분들 두 분은 바로 이 세 분이 바로 저 초등학교, 제가 지금 43살이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살에 6학년이니까 30년이 흘렀죠. 그죠? 졸업한 지 30년이 흘렀는데, 뒤에 분들, 여자 두 분, 앞에 남자 하나, 다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냐면, 뒤에 여자분 한 분은 3학년 때하고 아마 제가 5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그리고 옆에 한 분은 솔직히 기억을 조금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무리 기억을 잘한다고 해도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럼 벌써 30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얼굴 외모라는 게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오고 내가 이 사회 경험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해옴에 따라서 좀 힘들게 해왔냐. 뭐 조금 말하면은 찌들게 생활을 해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외모가 경험을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얼굴이 좀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래도 좀 평탄한 길을 걸어오고 나름대로 자기의 평준화된 보통 사람이 평준화된 이상을 살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얼굴이 이제 그에 맞게 좀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 동창은 조금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졸업하고 나서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근데 그 동창분은 저를 알더라고요.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분이 저하고 6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같은 반이 됐다면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남자분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지금 초등학교 동창을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이전에 이제 열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갔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예를 들어 30회라고 하면은 그 초등학교 동창회는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친구 있죠. 이 만난 친구가 그때 그 밴드라고 하죠. 밴드를 만들 때 그 첫 이제 밴드도 이제 회장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모임을 가지면 시간이. 근데 그 첫 이제 밴드를 만들고 회장이었어요. 회장으로 이걸 만든 적인데 영업 이제 자동차 본모 이제 자동차에 이제 영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제가 뭐 매일 뭐 한 달에는 아니어도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친구였어요. 만나서 술을 먹는 친구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쪽 대학로 쪽에 지금 원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는 아파트가 모현동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를 이제 근무하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영업소라고 하면은 한 영업을 뛰어도 항상 밖에 나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 영업소 안에서 이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자기 동료분과 그렇게 이제 된 경우에 제가 거기를 그때 이제 만약에 차가 없을 경우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뭐 여태까지 해도 뭐 3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떨 때는 뭐 한 달 안에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한짝 그냥 아는 척만 하고 가는 정도지. 어, 그 친구하고 따로 만나서 술 마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밴드를 만든 초기 회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밴드를 한 번은 이제 그 친구 때문에 만나니까 이런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연락처는 서로 주고는 받았죠. 근데 뭐 따로 이렇게 연락을 그러고 나서 연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도 그래서 밴드를 만들었다 해서 밴드 이제 어플을 깔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오래된 친구들이 이제 한 3, 40명들이 이렇게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입하면 이제 가입했다고 뭐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떤 친구가 라고 하면서 이제 글로 뭐 잘 있었냐라고 했는데 솔직히 대답은 했어야 하는데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미안하죠. 뭐 제가 그 애한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반갑게 저희 안부를 물었는데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대답을 못하고 그냥 바로 탈퇴를 해가지고 저는 밴드 지금도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회원수가 중간에 이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늘어났나 적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밴드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람에 대한 경력도 좋고 이 친구는 그 당시로 치자면은 그때 코를 불렀을 때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하고 또 이제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시간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것보다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으면은 오히려 그 5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더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간에도 몇 번 만났는데 그때 그러니까 만났을 때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났었냐면은 초등학교 동창은 꼭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제가 그 저번에 체육관에서 동영상 찍지 않았습니까? 배드민턴 2, 3년 전에 좀 쳤다 하고 그 동창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지금이야 생각해 보면은 보통 남자분들 느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면은 이제 다른 분도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동창이 좀 오래 가요. 이 친분 관계도 오래 가고 우정도 깊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깊이도. 근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데였고요. 초등학교 동창은 따로 만난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 친구가 부모님 사시는 말이 조금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한 친구가 거기 밑에서 인증이 체인 그러니까 닭 통닭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친구는 술을 못 마셔요. 그 운영을 하니까 이게 어찌돼 가서 이제 한 잔 그냥 혼자 가서 한 잔 할 때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났네요. 그 친구도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상당히 한 3, 4년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친구를 그니까 컨택을 해가지고 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그때 그 닭 그니까 그 친구가 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저도 지금 미혼이지만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이게 왔으니까 문자로라도 뭐가 왔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축의금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내기 이제 축하하러 이제 갔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한 지 아기가 벌써 보면은 한 5, 6년 지난 것 같아요. 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결혼식장에서 이 친구를 그때 만난 거예요. 이옆콜 불렀던 친구도 거기 결혼식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5년 된 거예요. 5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본 게 이 친구를. 그래도 알아보죠. 근데 알아보는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대리기사님들이 어둡잖아요. 일할 시간에는 어둡고 저처럼 모자를 쓰고 그리고 안경을 쓰고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안경을 안 썼다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마음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면은 제 이제 사회생활을 함에 제가 이제 뭐 이제 그 경험 동안 이제 저의 이제 얼굴도 이제 그 거기에밖에 이게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고생을 했다면 고생한 모습이 보이고 아니면은 평탄한 생활을 했다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모습이 변할 텐데 그 모습이 보일 텐데 라고 했을 때 모자까지 쓰고 했을 때는 대리기사님들이 손님 딱 컨택하고 나서 대리 불렀습니까? 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딱 운전석에 탔을 때 손님께 어디가 목적지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손님분들은 아무 이제 정도의 차이죠. 바로 엊그저께 만난 친구고 지금 교류하는 친구면은 뭐 모르겠습니까? 대리기사를. 근데 그렇게 일종의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중학교 동창 정도 되면은 그동안 만나지 않았다면은 모릅니다. 손님들은. 왜냐면은 손님들은 지금 수술을 드신 상태고 그리고 손님은 지금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대리를 부른 거지 대리기사가 누군가 하면서 막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어딥니다 하고 나면은 내가 길을 모르면은 티맵을 찍고 이제 앞에 운전만 신경 쓰고 손님은 보통 이제 술을 드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도착지까지 간다면은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은 어떤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면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대리 기사 일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이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바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이제 안 만날 수 없어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자주 만나냐의 문제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봐도 알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몰라봐요. 예. 몰라본다니까요. 이 친구는 뭐 수십 년 동안 안 만난 게 아니고 4, 5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이게 보통 낮이나 그러니까 밝은 때 술 안 먹었을 때 만났다면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밤이면 몰라봐요. 대리기사에게 신경은 안 쓰죠. 대리기사 얼굴을. 근데 제가 딱 봤는데 바로 이제 알아본 거죠.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의 상황이 닥친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이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애에게 무슨 민폐를 끼치거나 이 애에게 뭐 큰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한 경우도 아닌데 이제 완치를 뭐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좀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경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지금 시외권 위주로 타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극히 드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외권을 탄 건 아니에요. 나한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시외권 위주로 타고 지금 시내권을 타는 거지. 막 아는 사람 만나지 말자라는 차원의 시외권 타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리고 시외권 타더라도 또 만나요. 예. 이제 초등학교 동창을 어, 어, 십몇 년이 흘렀는데 그, 그 애가 군산으로 이사를 갔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에서 군산 가는 콜을 잡았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몰라봐요. 저도 이렇게 얼굴을 봐야 알지. 그래서 전 그걸 기억을 한답니다. 그때는 아는 체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그 친구는 꼭 만나야 될 친구예요. 저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친구였는데 제 사소한 잘못 하나로 인해 갖고 그건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그때는 아는 체를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얼굴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살만 조금 쪄도 아예 몰라볼 상태인데도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도 저는 알아봐요. 거기다 대고 목소리 딱 듣잖아요. 목소리도 변해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옛날에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친구들 보면은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투가 저렇네, 말하는 패턴이 억양이 이렇네 라는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조금. 그럼 거기서 딱 그게 느껴져요. 딱 귀로. 동료분하고 타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라고 목소리가 변해도 어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어투인데 그러면서 생각을 또 해내요 제가.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시작할 때 저도 좀 우려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내가 이 기사를 함으로써 아는 사람을 얼마나 만날까, 얼마나 자주 만날까. 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 아니, 중학교가 아니고 갓 대학을 졸업하고 예를 들어 그래갖고 한 26, 7살 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만약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2년을 같이 근무했다면 학원 강사라면은 뭐 티오리 좀 높긴 높은데 이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 학원으로 가고 저 학원으로 가고 이직률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게 높다고 아는데 그래도 거기서 근무를 한 1년 했다면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 같은 동료분들 그죠? 그 동료분들 음, 안 마주치자는 보장 없죠. 그분들이 그때도 이미 익산에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 그런 부분 조금 더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내가 가르친 아이들 그때 그러니까 27살 때쯤이면은 중학교 뭐 13살 16살 그 아이들은 이미 장년층이 되고 심하게는 결혼도 했겠죠. 이제 그 아이들이 나를 이제 내가 못 알아봐도 그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는 경우. 근데 여태까지는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어, 있,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한 반만 가르치더라 하더라도 최소 10명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 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몇 학년 가르치고 이쪽 학원에 가면 또 이쪽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어, 만났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때 그 아이들은 그 꼬마였으니까 지금 이미 20, 30대가 된다면은 얼굴 변화 모습은 훨씬 더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봤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채를 안 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쳤을 수 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를 여태까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좀 노파심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 갖다가 막 깊이 고민하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도 뜻하지 않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고, 시작한 이상은, 이제 겪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겪고 나서, 아는 사람을 3개월 동안 자주 만난다. 그 자주 만난다는 것도 그분 차원에서 10번을 만났는지, 3번을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이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현재 위치가 이 대리 기사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이전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대리 기사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생활이 좀 어려워져 갖고 그거를 그만둠으로 인해서 내 생활을 유지하고자 이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두 분만 만났어도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현재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가 알아보면은 가는 동안은 어떻게 빨리 가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고 친구도 알아보고 하면은 거기서 내 목적은 운전을 함으로써 이제 손님을 모시고 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리 운전비를 받고 바로 그날의 수익을 올리려고 또 콜 배차를 받는데 친구를 만났다고 해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오늘 일 접고 오래 만났으니까 반가웠으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술 먹었으니까 마셨으니까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같이 술 한잔 할 수 하고 대리 그날 쉬자.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반갑잖아요.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요. 그죠? 어, 그거 만나갖고 그간에 살아왔던 이야기들 하면서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됐던 친구를 만나고 또 다시 그 친구의 뭐 연락처를 알게 되고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뭐 하루 일 오늘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 내일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몇 분의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3개월 일하는 동안 한 대여섯 분을 다섯 여섯 분을 만났다 아는 사람을. 그래서 내 위치가 이 손님도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봤을 때 상대방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내 삶이 지금 힘드니까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분의 이 성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지 막 그런 것까지 강요하고, 그런 건 참아야 해요. 그런 건 참고 이겨내야지 대리운전 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하라고 강요는 못해요. 그분 삶이 있고, 그분 나름대로 천선적인, 천선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걸 못 버티고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거 못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났는데, 한 대여섯 번 만났는데도, 어, 나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같이 그날 술은 안 마셔도 이 콜대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속도는 안 내죠. 시내 구간이니까 안 내는데 대고 더 안 내죠. 얘기를 하느니라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그냥 신호 빨리 조금 빨리 가면은 신호 그냥 넘어가서 그 다음 신호까지 탈 수 있는 건데, 한 번 신호가 이렇게 걸치면 계속 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이면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이렇게 갖고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끝납니까? 주차까지 해주려고 하면 친구 같은 경우는 주차는 그냥 내가 할게 라고. 저는 보통 친구든 뭐든 모든 손님은 저는 주차까지는 다, 뭐 지하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손님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도 주차는 요구한 대로 이제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합니다. 에, 근데 이제 친구 입장에서는 주차는 내가 할게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왜 그걸 물어보냐면, 대리기사님 사고는 주행에선 거의 안 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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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출차에서도 많이 부지기수로 납니다. 출차. 차 빼내는 게 뭐가 어렵겠냐 하지만은, 그분들이 술을 마시려고 차를 거기 주차를 했을 때는 차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이제 그땐 시간이 이제 차를 이제 술을 마시려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나가려고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코를 불렀을 때는 차들이 이제 막 이중으로 주차할 때예요. 막 심지어는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차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출차할 때도 사고가 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여기는 지금 도착지가 아니고 번화가야. 여기 도착할 곳이 아니야. 여기 출차할 곳이야. 손님을 모시고 저쪽으로 가야 하는 텐데 거기 경찰이 있어요. 대리기사님이 있고 키보드 옆에 있고, 그리고 손님이 옆에 서 있고. 그런 경우는 출차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물론 2차로 해갖고 거기 목적지에 도착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딱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출차 때 이게 사고가 난 건가, 도착 때 사고가 난 건가는 딱 보면 나오거든요. 출차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 때는 주차 때보다는 확률적으로 떨어지지만 출차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또 말이 새 나갔네요. 주차해서 그러면 친구가 그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그래요. 왜냐면은 대리기사님들도 알잖아요. 다 이미 주차하러 가면은, 그때는 10시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 기준으로 오후 10시가 넘어가면은 대부분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까지 다 꽉 찹니다. 꽉 차고 이제 이 주차장은 다 차고 안 되겠다 싶으면 기어 중립으로 놓고면 이제 일련 주차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봤자 아파트 들어가봤자 주차할 공간 거의 없어요. 10시 넘어가면요. 손님들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반절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냥 목적지 도착하면은 그냥 기사님 이제 들어가세요라고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아니면은 주차까지 바라는 분들은, 안에 없다는 것을 그냥 인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쩌겠습니까? 아파트 안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은 그냥 아파트 이제 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 쪽 갓길에 이제 주차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가 이제 고생을 조금 덜 하냐는, 손님께서 주차를 그냥 당신이 하신다, 아니면 갓길에 된다. 그러면은 기사 나름대로 시간을 좀 절약하고 긁고 주차하는데도 큰 위험 부담은 없는데, 들어갔는데 이미 지하 주차장은 먼저 차요. 여름 같은 경우는 더 먼저 차고, 비가 오면은 더 먼저 지하 주차장은 먼저 찹니다.
주차 공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서 지상 주차장에 차는 차죠. 근데 이미 딱 이게 들어가면은 이 지상에도 이 중립으로 놓은 일렬 주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이 답이 나와요. 지하도 1층도 없고 2층도 없다는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꼭 고집을 하십니다. 1층까지 가시고 1층도 없으면 또 2층까지 가세요. 1층 갔는데도 1층 갔는데도 공간이 다 꽉 차고 거기도 중립으로 이렇게 일렬 주차를 해놔요. 답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와줘야 돼요. 근데 꼭 이렇게 그러면은 뭐 지하 2층까지도 원하세요. 없어요. 만약에 혹 하나 있다면은 100% 없다고는 말 못해요. 시간 막 새벽 4시, 3시, 4시쯤 있다면은 이게 돌다 보면은 한 곳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이미 다 찼어요. 공간은 다 차고 일렬 주차까지 돼 있는데 주차장 하나가 비어 있던 거는 뭐냐면은 무슨 그 주차를 했는데 그 차가 중간에 무슨 이제 급한 사연이 있어갖고 새벽에 나가갖고 그 주차 공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다 차요. 그래갖고 이제 뭐 10번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갖고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를 해주는데 그런 경우 극히 드물다는 말입니다. 꽉 차버린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손님들은 다시 올라와야 돼요. 또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또 지하 주차 1층이 없어갖고 2층을 돌았는데 다시 지하 주차 1층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요. 손님들이 이제 술 취하시면 저는 이제 주차는 원하시는 데까지 이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서 막 그냥 지금은 놓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어, 그냥 이거 함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져도 여기서 늦게 함으로써 바로 조금 늦어졌는데 내가 바로 나가서 코를 잡는 경우가 또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나간 경우보다 바로 빨리 나갔으면은 이 취해 구간을 못 잡을 코를 거기서 잡았다고 이 늦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주차하는데 막 십몇 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 이상은 손님이 원하고 하면은 지하 2층까지 가고 또 1층 한번 또 둘러보자 하면 1층까지 갑니다. 없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또 지상 한번 또 돌자고 합니다. 동마다. 그럼 또 돕니다. 그러고 나서 없으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죠. 예. 그런 경우까지도 있답니다. 손님분들께서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손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짜증 나죠. 답이 안 나오는 곳을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짜증 나죠. 근데 그런 차원도 저는 그냥 제가 막 모든 걸 통달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 공간은 다 되어 있고 주차가 이미 일렬 주차까지 되어 있는데 일렬 주차도 돼갖고 더 이상 일렬 주차도 못할 상황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해둘라는 손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 타요. 예. 주차해서 보통 손님이 했을 때, 주차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이라 백미러도 짙게 해갖고 썬팅도 안 보이고 무조건 양쪽 창문 엽니다. 썬팅 보이지가 않아요. 썬팅 짙게 하면 무조건 창문 열어요. 춥든 덥든 창문을 열어도 이 창문에 썬팅 그나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조심조심 하죠. 그래갖고 막 일렬 주차 들어가지도 않을 것까지 막 이제 요구를 하면은 우선 해본다고 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각이 안 나와요. 안 나온 부분은 지금 이게 안 나옵니다라고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막 정말 해갖고 막 꾹꾹 해갖고 집어 넣는 경우는 딱 나오면은 긴장이 풀려요. 그때는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이렇게 갖고 벌려고 나왔는데 주차 한번 달면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에? 그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막 제가 막 그런 글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유튜브 보면은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대리기사님들이 뭐 70%가 주차를 안 해준다라고. 그럼 그거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보지도 않았고, 어? 자기 딴에는 그냥 자기가 몇 번 대리기사님을 만났는데 만나는 대리기사님이 좀 어? 주차를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한 손님을 자기 딴에는 그렇게 운 좋지 않게 만나갖고 그거를 자기가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대리기사님 70%가 주차를 안 해주려고 한다.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 그죠? 그런 경우 그렇게 글 올리면 안 됩니다. 응? 그건 편견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딴에는 운이 좋지 않아서 몇 번 그런 사람을 만나갖고, 어? 좋은 대리기사님들 많은데, 어? 그 많은데 자기가 좋지 않아서 대리기사님 잘못 만났다는 이유로 그거를 70% 80%가 안 해주려고 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그러려면 그냥 통계청도 그건 통계를 못 내겠죠. 주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저는 손님분들께서 좋은 손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입구 가면은 그냥 저한테 이제 사장님이라고 하던가 아니 기사님이라고 하죠. 사장님 그냥 여기서 내리세요. 제가 알아서 주차할게요. 라는 손님들이 많아요. 많아요. 저를 생각해 주신 손님들. 시간이 그런 손님 많아요.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 가세요. 라는 손님들 많아요. 대리기사를 챙겨주려는 그런 손님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어? 멀쩡한 대리기사도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나는데 술을 드셔갖고 대리까지 불렀는데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단속 구간도 벗어났고 나름대로 간다고 하는데 돈까지 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조금 높아심이 들어요. 술이 조금 많이 이제 드셨는가 안 드셨나 보이잖아요. 많이 드셨는데 막 가세요. 제가 주차할게요 하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갓길에 주차하면 모르는데 그걸 아파트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막 모든 것이 차 있는 상태인데, 술을 먹지 않은 대리기사도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 그걸 갖고 끌고 들어갔을 경우, 그 이후의 일은 저는 모르죠. 제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잖아요. 손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 대리 부른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때 이제 모든 걸 자기가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사고가 나면 아니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저기 해갖고 연락했는데 만약에 경찰까지 저기 하면 이제 다 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어? 대리기사 위한다고 저기서 했는데 그런 차원까지는 제가 솔직히 높아지면 좀 들어요. 그래갖고 웬만하면은 손님께서 큰 요구를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냥 한데 웬만하면은 주차까지는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날까봐. 근데 그런 걸 아는 차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야 주차 여기까지 해줘라 그런 친구는 없어요. 제 친구를 지금 한 명, 두 명, 친구는 한 두 번 만났고 이제 저기 했는데 아는 체를 한 친구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간다고 해요. 그걸 막 자가 굳이 막 내가 할게. 지가 받아냈는데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도 긁어요. 그래도 이제 친구가 이제 아파트 안에 들어서면은 이제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친구잖아요. 오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 도착지에 딱 도착은 하고 주차는 안 해도 차 입구 쪽에 오면은 비상등을 켜거나 차 옆에다 딱 놓으면은 친구가 내리면은 친구가 대화를 더 원할 경우가 있어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이게 시간이 돈인데 근데도 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음, 그런 대화 이런 대화 하다 보면은 거기서도 벌써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흐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친구를 보내는 건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2주도 안 되고 2주도 안 되고 안 돼서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칩시다. 딱 봤는데 철수에 보니까 내가 아는 체 안 하면은 얘도 모르고 뒤에 여자 동창들은 더욱 몰라요. 왜냐면 뒤에서는 제 얼굴 안 보이잖아요. 모자까지 썼죠. 세월은 30년이 흘렀죠. 그동안 한 번도 안 봤죠. 전 아마 저의 그런 이상한 기억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애들을 알아보는 거지 전혀 몰라요. 제가 아는 체 안 하면 옆에 친구도 몰라요. 바로 몇 년 전에 만난 친구도 몰라요. 이게 제가 아는 체 안 하면 목소리 어디에요? 그러면 경유지 여기 가주시고 여기 가주시고 여기 가주세요. 앞에 운전만 보고 보면은 보고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바로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철수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봐요. 그래도 몰라봐요. 그래도
왜 그냥 바로 몇 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왜냐면 제가 이 스포츠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일반 안경을 끼고 막 모자 쓰고 누구한테 막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머리도 안 감은 날들이 있고 이렇게 모자 쓰는 게 편해요, 그냥. 예. 그래갖고 모자를 쓰는 건데 모자까지 쓰고 하면은 몰라보죠. 철수야라고 했는데 몰라봐요, 이게. 몰라봐요. 나는 바로 알아봤는데, 어? 몰라봐요. 내가 먼저 아는 체인데 아니 아닙니다라고 하고 그냥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몰라본데 이름은 알잖아요. 이름은 이렇게 뭐지 그래. 그랬더니 나 룡이야. 이름을 댈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얼굴을 막 봐요 이렇게. 어 그래요. 가도 이제 그때는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3년 전에 만났던 친구잖아요. 막 만나 술을 먹지 않았지만은 길거리 가다가 아는 척 한 친구잖아요. 나는 그때 이제 그래요. 응,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막 보다가, 응? 그래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친구의 이제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예를 들면 이제 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딱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내공도 조금 쌓이고 부딪히고 나서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 겪었다면은 그때 그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마무리 질 때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됐을 때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중간 정도 때 이 손님을 모신 거예요, 얘를. 그랬는데 딱 보니까 하니까 알아봤는데 딱 뛰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지 않아요, 뒤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친구면은 뒤가 보이면은 얼굴을 볼 거 아닙니까? 문 이렇게 열면 이미 켜지고 딱 봤는데 뒤에가 이제 순이가 있고 영희가 있다고 해봐요. 영희가 있는데 딱 봤는데 몇십 년 동안 못 봤는데 어? 영희는 제가 딱 봤는데 걔도 얼굴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